후성 유전학적인 변화를 계속 겪다 보니까 노화가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노화는 어쩌면 후성 유전학의 변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희망적인 것은 다시 그 후성 유전학을 되돌릴 수 있는 어떤 팩터를 집어넣어 주니까 다시. 아, 그래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문화와 한 발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연구소의 최고의 과학자분들과 함께합니다. UST 펀 사이언스의 사회를 맡은 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현균 교수입니다. 시즌 1에서 펀 사이언스 포럼을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요. 시즌 2에서도 다양한 이야기로, 더 재미난 이야기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시즌 1 때부터 함께 하셨잖아요. 그랬죠. 이번에 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벌써 사이언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시즌 2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UST 동문들, 특히 박사를 마치시고 교수님이 되신 분들을 초대해서 더 핫한 이야기, 더 재미난 이야기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설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리고요. 과학기술계의 일타 강연이 무려 6번이나 6번이나 준비돼 있다고 해요. 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6번. 6번.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시청자분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물음표를 던져주실 분 저희가 2분을 섭외했죠. 아, 그래요? 네, 두 분 누구십니까?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와.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쉽고 재밌게 이야기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지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구. 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UST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스쿨의 기능유전체학을 전공하고 있는 박혜리라고 합니다. 우리 혜리님은 UST에 지금 재학 중이신데 네. 아무래도 UST 펀 사이언스하고 많이 관련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과학이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UST 펀 사이언스에서 UST 졸업생분들이 본인의 분야를 쉽고 재밌게 강연으로 풀어주실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 UST 펀 사이언스를 계속 쫓아오시다 보시면 여러분들도 과학이 얼마나 재밌고 쉽고 그리고 볼수록 정말 매력이 있는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 지구님은 과커 중에서도 최고의 또 진가를 발휘하고 계시잖아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도 과학을 전공했고요. 네. 그중에서도 지구를 연구하는 지질학을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지질학 공부하고 또 연구하다가 과학 소통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학을 좀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됐고요. 요즘 재밌게 과학 이야기하러 전국 곳곳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은 도대체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또 과학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수님이 네. 뭔가를 좀 준비해 오셨다고. 첫날이니까 네. 재미난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온라인에 보면요. 인터넷에 미친 유전자라는 단어로 사진이 막 떠돌고 있어요. 저 사진을 보시고 저게 누굴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너무 쉬운데요? 쉬워요? 제가 야구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네. 야구 모자 쓴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아.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조선의 4번 타자 아. 이대호 선수 아닙니까? 부산 갈매기. 갈매기. 네, 맞아요? 오른쪽 맞습니다. 왼쪽은 그럼 누굴까요? 왼쪽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네, 배우 김흥수 씨. 네. 그렇군요. 정말 똑같아요. 그 어른을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인한 것까지 똑같은 것 그냥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아. 네. 그쵸? 다시 태어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별만 바꿔서. 이게 지금 오늘 주제랑 어떤 관련 있는 거죠? 저렇게 얼굴이 똑같이 생긴 것은 이유가 뭘까요? 유전자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 아이들이 만약에 10년, 20년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아빠하고 똑같을까? 그거는 사실 퀘스천 마크거든요. 뒤에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유전학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오늘 오늘 주제는 후성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는 그 강연에서 오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후성 유전학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실 겁니다. 네,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U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계신 김미랑 교수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융합연구단에서 후성유전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미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후성유전학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53년 그 DNA 이중나선 구조가 왓슨과 크랙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전에는 유전 물질이 무엇인가를 잘 몰랐는데요. 세포 핵 속에 있는 DNA가 GATC 4가지 염기 배열로 되어 있으며 이 4가지 염기 배열의 조합이 결국에는 우리의 유전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졌는데요. 그 이후에 DNA 염기 서열을 밝혀야 했지만 기술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어서 아주 느리게 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50년 후에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30억 베이스 염기 배열이 모두 지도가 그려졌습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생물학에서는 급속도로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유전자 DNA 염기 서열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유전자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20andMe라는 회사가 있어서 자기 유전자를 쉽게 분석을 하고 그 정보를 받아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개인의 유전 정보를 쉽게 알다 보면 마치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잘못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혈우병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어떤 타고나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유전병 외에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들, 예를 들면 비만, 당뇨병, 지방간, 치매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인데 이런 병들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전자만으로는 모든 게 결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 발전되었고 유전자와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나의 표현형을 결정한다는 그런 기전을 연구하는 학문인 후성유전학이 발전하였습니다. 교수님, 제 주변에 요즘 이 유전자 분석해가지고 네. 어떤 질병에 내가 취약한지를 알아내는 걸 되게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럼 거기 나오는 질병들에 안 걸릴 수도 있는 건가요? 유전자로 질병을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만으로는 대부분의 질병의 10%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 유전자의 활성이 달라지면서 질병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후성유전학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성된 수정란이라는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을 하여서 이렇게 하나의 개체가 되었는데요. 우리의 몸을 이루는 피부에 있는 피부세포, 혈관에 있는 면역세포, 뇌에 있는 신경세포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포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른 이유는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도 세포마다 자기 환경에 따라서 그 발현하는 유전자,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드라마 더 글로리 보신 분 많으시죠?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그 극 중에 전재준이 박연진의 딸 예솔이가 자기 딸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안 보여, 색깔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색이랑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생약? 색약, 생맹. 네. 네. 드라마 속 색약은 우리의 티일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일까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색약은 유전병으로 유전자에 의해서 100% 거의 100%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딸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현존하는 가장 나이가 든 일란성 쌍둥이 할머니의 사진인데요. 일란성 쌍둥이는 태어날 때 둘 다 모두 똑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상당히 비슷하고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나이가 100년이 지나게 되면 외모도 달라지고 걸리는 병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수명도 달라지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유전을 지배하고 있는 환경,
환경과 유전의 상호작용으로 표현형이 달라지는 후성유전학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성유전학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후성유전학을 좀 이해를 하려면 우선 세포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포에는 가운데 핵이 있죠. 핵은 우리의 유전 물질인 DNA를 싸고 있습니다. 이 DNA는 상당히 길어서 우리 키 정도의 길이인데요. 이 기다란 DNA가 2마이크로미터 핵 속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쪼밀쪼밀 구겨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DNA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후성유전학인데요. 이런 구조에 따라서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유전자 스위치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후성유전학적인 원리가 환경과 유전자의 상호작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우리의 DNA를 염색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구슬을 펼친 것 같은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DNA가 감싸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게 느슨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부위에서는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켜진다, 온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마치 조밀하게 되어 있으면 유전자가 잘 활성화되지 않아서 오프, 스위치가 꺼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지금 노화는 굉장히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노화를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연구단에서는 노화를 하나의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화는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노화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화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후성유전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살면서 노출되는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유전자 활성이 달라지면서 개개인들의 노화의 속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생명공학연구원의 이 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 후성유전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연구하면서 좀 생활 습관이 바뀌기도 했나요? 연구자들이 연구 따로 습관 따로이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담배를 피는 흡연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또 음주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이 후성유전학 노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환경의 영향과 우리 식이 습관 그리고 흡연과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많이 담배를 끊고 또 음주도 줄이고 또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줄이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겉으로도 표현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동안이 많은 연구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저를 포함해서 연구단장님까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생활에서 오히려 더 1년 전보다 더 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피부가 아주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뭘 드시고 있는지 좀 조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뭘 들고. 네. 이쯤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동안의 대표 주자이신 이명경 교수님. 저요? 네. 동안이라고 해주시면 고마운 말씀이고요. 사실은 즐거운 마음으로 산다. 그리고 주름살 생길 틈이 없도록 바쁘게 산다. 그게 정답이 아닐까요? 운동 열심히 하고. 오,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명경 교수님이 생각하는 비결 중에 DNA 메티라 스위치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메티라 스위치가 뭐예요? DNA 염기 가닥에 메틸기 CH3라는 메틸기가 공유 결합을 해서 DNA 구조가 바뀌는 건데요. DNA 메티라가 되어 있으면 주로 유전자가 활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메티라를 떨어뜨리게 되면 유전자가 다시 활성화돼서 단백질로 번역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약간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날카로운 칼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메틸화가 된다는 거는 거기 이렇게 뚜껑이 씌워져서 만약 주머니에 칼이 있어도 메틸화가 안전하게. 돼서 뚜껑이 씌워지면 안 찔리니까 네, 괜찮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구님은 정말 특별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어떻게 과학토. 그런 생각? 네. 역시 과학토. 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메티라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굉장히 쉽게 잘 이해가 되네요. 예. 메티라가 되어 있는 것이 마치 칼 자루에 들어간 것처럼 그 칼의 활성을 잃어버린다. 예, 그런 좋은 비유는 정말 이해하기 좋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는 시계가 있어요. 후성 유전학 시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메티라를 연구하다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메티라 패턴이 점점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메티라 패턴으로 그 사람의 나이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주로 그 과학 수사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의 혈흔에서 DNA를 뽑아서 메티라 패턴을 봄으로써 그것이 어떤 그 범죄자가 나이가 몇 세이라는 것을 추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범인을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에도 이런 그 메티라 시계는 DNA, 그 에피제네틱 클락은 우리의 노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해서 노화를 진단하는 마커로서 또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계가 우리 몸 안에 있다면 이런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메티라를 좀 더 낮춘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한 번 고정이 되면 그냥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늘 가변적이거든요. 메티라가 됐다가 다시 탈메티라 되기도 하고 그런 반복적인 과정인데 이렇게 거꾸로 가변적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해충이 가능하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연구자들이 약간 시계공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결국에는. 시계공? 고치는 거.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문과, 이과를 넘나드는 그 현장입니다, 이곳이. 대단하네요. 과학 글쓰기를 배우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비유를 잘하시는 분들 처음 봅니다. 네. 지의 모습인데요. 누가 봐도 오른쪽에 있는 지가 더 늙어 보이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그 오른쪽에 있는 지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지예요. 5개월. 그리고 옆에 있는 지가 16개월 된 지인데요. 이 5개월 된 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하버드 의대에서 공개한 사진인데요. 이 오른쪽 지는 후성 유전의 변이를 계속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생지입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를 계속 겪다 보니까 노화가 빨리 됐어요. 그러니까 노화는 어쩌면 후성 유전학의 변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 생지 실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근데 희망적인 것은 이 생지에게 다시 그 후성 유전학을 되돌릴 수 있는 어떤 팩터를 집어넣어 주니까 다시 젊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벤자민의 시계도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젊어질 수 있어요, 다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춘을 돌릴 수 있나요, 네, 저희? 너무 함께 혹합니다. 돌려볼까요? 희망을 한번 가져보죠. 네. 네, 희망을. 굉장히 그 세계적인 부자들은 이런 연구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래 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 있으세요? 저요. 저도. 역시 다. 저는 아니에요? 스트레스까지는 안 받아요. 그냥 뭐 생긴 대로 살자. 제가 요즘 식단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운 여름에 식단까지 관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소금을 좀 덜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손도 떨리고요. 눈 밑도 떨리고 기분도 안 좋고요. 여튼 지금 다이어트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저희 집에서 네. 저만 살이 쪘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동생 다 날씬하고 저도 어릴 때 사진 보면 되게 날씬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고3 때 찐 살이 지금까지 안 빠지고 있는데 왜 이런 건가요? 지구님은 네. 그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저희 회사에 네. 대식가 모임이 있는데 아. 제가 한 2등 정도 합니다. 아, 네. 네. 그게 원인인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탈퇴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식습관이 우리의 체형에 굉장히 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후성 유전학으로 또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어쩌면 늘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먹을 것인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가 늘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데요. 이렇게 패스트푸드나 뭐 햄버거, 또 감자튀김, 피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비만해지고 또 당뇨병, 또 지방간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고
또 노화도 쉽게 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선한 야채를 먹거나 과일을 먹고 그렇게 건강한 식단,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단으로 자기의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질병으로부터 멀어지고 좀 더 건강하고 노화도 지연되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결국에는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담배가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건강한 식단도 좋지만 먼저 그 해로운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 그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연을 하지 않고 흡연은 굉장히 그 노화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암까지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되면 우리의 그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후성 유전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한다면 좋은 식단과 운동 습관 그리고 또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은 우리를 보다 건강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지방간을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비만도 치료를 할 수 있고 당뇨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나의 습관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세포가 나의 습관을 기억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나의 습관이 정자나 난자를 통해서 나의 후대에게도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된다는 것들이 최근에 발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나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해로운 것들을 많이 먹고 나의 습관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성 유전학은 가역적인 반응이에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후성 유전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나빴던 우리의 후성 유전학을 다시 더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에서 많이 쓰는 물고기인데요. 우와. 코이라는 물고기입니다. 네, 같은 물고기인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어항에서는 조그마한 예쁜 물고기이지만 호수에 이렇게 방류하게 되면 얼마든지 커질 수가 저 있더라고요. 실제예요. 저 합성 같아요. 네. 인형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진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도 뉴스에도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유전자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우리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 교수님 강연이 너무 핵심을 막 짚어주셔가지고 그림도 아주 이해가 쉬웠었고요. 후성 유전학을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또 이제 질문이 막 이제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제 안 좋다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DNA에 어떤 영향을 줄 텐데 네. 그게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태아 때 엄마 뱃속에서의 환경도 굉장히 전 생애에 걸쳐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장기 이후에 그 각자의 성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기까지는 뭔가 생존에 필요한 유전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정장치가 되어 있다면 성장기 이후에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그런 장치들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식습관, 생활습관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엄마 뱃속부터 네. 죽을 때까지 계속 영향을 그렇죠. 받는다고 사실 봐야 되겠네요. 네. 교수님, 제가 방금 태아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질문이 네. 있는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 임산부들께서 굉장히 행동도 조심하시고 모든 거 좋은 것만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이 시기에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이야기 해주는 태교와 같은 게 태아의 후성 유전체학적 변화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 굉장히 태교는 어쩌면 굉장히 과학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기의 노출되는 환경, 엄마가 무엇을 먹었냐, 어떤 그 마음의 상태인가가 태아의 건강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연구들이 엄마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빠의 그 정자의 상태도 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아빠가 조성하는 그 주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오히려 태교를 챙기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될 스트레스를 또 테니까. 저희가 네. 할 테니까. 네, 아빠들도 조심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유전하면 네. 좀 떠올리실 게 키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혼할 때 이렇게 배우자의 키를 좀 본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키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그런 건 좀 물려받는다는 느낌이 되게 강한데 네, 물론 그 키와 외모는 굉장히 유전에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해요. 그렇지만 100% 이렇게 예측을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먹는 식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키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북한과 남한의 그 평균 신장이 15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우리의 그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굉장히 키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도 강연에서 나온 노화를 연구하고 있는 네. 학생인데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 분야보다는 조금 다르게 이 DNA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돌연변이를 연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런 노화에 있어서 DNA 자체 변화인 돌연변이와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가 어느 쪽이 더 영향이 더 클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예전에는 과학자들이 그런 돌연변이가 노화에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DNA를 수선하는 고장난 것을 수정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망가져서 그런 것들이 노화에 큰 영향을 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DNA 자체의 변화보다는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가 많이 노화가 되면서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들이 정상화되지 않음으로써 정보를 잃어감으로써 노화가 된다는 것들이 더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유전자에 좀 영향을 주려면 네. 이 습관을 어느 정도로 오래 유지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운동을 뭐 1년 했다가 네. 그만하면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후성 유전학은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좋은 습관은 계속 유지를 하면 노화나 질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방심을 하면 안 되네요. 그래도 약간 네. 그 쉬는 텀이 있으려면 하다가 좀 쉬어야지. 네. 겨울잠 너무- 자듯이 좀 네. 치팅데이처럼 네. 치팅 먼스 이렇게 네, 만들어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중간에 그랬다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또 변하면 되니까 늘 다시 깨어나서 다시 좋은 습관을 계속 하려고. 계속 도전하는. 네, 그렇죠. 네, 교수님 그리고 네. 아까 제가 강연을 듣다 보니까 네.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네. 아까 식단 관리한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좀 관심이 많은데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또 전문가시니까 어떤 네. 식단을 추천을 하는지 실제로 하고 계신지 저는 이런 좀 디테일한 꿀팁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네. 저희 꿀팁 좀 네. 주세요. 어떻습니까? 보통 네. 지중해식이 있고 무슨 뭐 어디식이 있고 그러는데 네.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 증명된 거는 소식을 해야지 오래 산다, 건강하다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네. 어떤 특별한 식단이 좀 필요합니까? 예, 소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해서 그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먹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신선한 야채와 과일에는 여러 가지 수천 가지의 물질들이 들어있고요. 이런 물질들이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후성 유전체의 변화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과 같은. 그래서 그런 그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는 게 중요하고 저 자신은 매일 아침 당근 주스를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몇 달 됐긴 했는데 네.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후성 유전학을 네. 연구하면서 당근 주스를 먹어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유튜브 통해서 검색하다 보니 당근이 좋은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또 당근 말고 또 뭐 없어요? 당근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당근 못 먹어요. 네, 저희 애드가 알러지가 있어서 당근 주스를 줬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얘는 토마토를 갈아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당근 못 먹으니까 네. 토마토 주스를 아침에 해가지고 네. 마시면서 제 유전자를 보호하고
네, 또 제 다음 세대 유전자를 위해 노력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사실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이제 정자나 난자를 통해 자손으로 전해주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맞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런 습관을 바꾼다고 해서 바로 후성 유전학적으로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이런 나쁜 후성 유전학적으로 변화된 것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나 아니면 신약 같은 게 개발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연구하는 학문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의 중요한 그 효소들, 메티라를 붙여주는 효소, 떼어지는 효소, 그런 효소들이 많이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런 효소들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들이 약으로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먹게 되면 그 잘못된 패턴의 DNA 메티라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실제로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고, 항암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고, 또 저는 또 지방 간염을 연구하는데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재미있게 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이 DNA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그 물려받은 것과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습관이나 먹는 거 이런 것들한테 변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것이 더 강력해서 우리 삶이나 어떤 행동 그 영향을 좀 주는지 어떤 것이 더 강한가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유전 질병의 경우에는 유전자 DNA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이 느끼는 노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비만이나 당뇨나 그런 질병들은 후성 유전학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UST Fun Science 시즌 2를 맞이해서 오늘 김미란 교수님 모시고 긴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출연하신 거 어떠셨어요? 첫 번째라서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너무 재미있게 같이 나눠주셔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잘 이해해 주시고 더 좋은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배우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과학을 물화생지로 배우잖아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뭐 이렇게 배우는데 네. 제가 생이랑 가장 멀었거든요. 네. 네, 근데 오늘 생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생명과학 너무 재밌었고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있어요. 제가 강연 가면 항상 학생들한테 해주는 네. 명언인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하는 네. 네, 말이거든요. 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시야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로 인식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후성 유전학을 배우니까 네. 모든 유전자는 그 유전자가 가진 이 시야의 한계를 그 유전자의 세상은 우리 몸이잖아요. 몸의 한계로 좀 인식한다는 그런 명언으로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이 유전자들에게 시야를 좀 많이 넓혀주고 좋은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주면 제 몸이 네. 확실히 건강해지고 네. 네,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수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너무 좋아요. 아니 과거라 다르네.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는 우리도 우리도 쇼펜하우어 준비하자.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 명 준비하세요. 네. 확인할 거예요. 멋졌어요. 네. 우리 혜리님은 또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 나온 게 정말 처음이라서 정말 벌벌벌 떨면서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여러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후성 유전체 학이 정말 연구가 활달하게 되어 있는 것도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나아갈 방향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이제 후성 유전체 학을 오늘 이해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좀 더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네. 다들 좋은 멘트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멘트 준비하셨어요? 아니. 하셔야죠. 멘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연 유전자의 노예로 살 것인가, 유전자를 지배하고 살 것인가. 오늘 그 희망적인 답을 본 것 같습니다. 나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서 유전자가 바뀔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매우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좀 다소 생활 습관이 좋지 못하더라도요. 조금만 내 생활 습관을 바꾸고 노력하면 된다는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였는데요. 현재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이 내 후대의 건강을 지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다. 그리고요, 교수님. 네. 우리 유튜브 댓글 이벤트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유튜브 보신 다음에
유튜브 밑에 보시면은 퀴즈가 나가거든요. 그거 맞추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몇 분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 겁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뻔한 강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UST 뻔! 사이언스!